이제 마지막 주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성의 과거와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으니까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22만여 개의 학교를 관장할 만큼 세계 최대의 단일 네트워크를 가진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에서 시작한 가톨릭 교육 사업은 현재 유아 교육기관을 제외하고도 80여 개의 학교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가톨릭 학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발표는 한국 가톨릭 교육 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김경희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소속에 있는 김경희입니다. 이렇게 포스터나 이 자료집에는 교육대학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대학원도 맞습니다. 교육대학원을 남겨둔 이유는 홍보차 네, 교육대학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소속의 가톨릭 학교 교육 포럼을 같이 병기를 했는데요. 이제 지금 제가 이게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 현황 및 발전 과제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가톨릭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일과 함께 또 이제 가톨릭 학교 교육 포럼에서의 그동안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을 그렇게 같이 했고요. 제가 원래 이제 30분인데 시간이 더 많이 줄어가지고 마치는 시간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제 주제는 가톨릭 학교 교육 현황 및 발전 과제였는데, 이제 제한된 시간에 이 자료를 다 발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가톨릭 학교에 대한 성찰, 정체성에 비추어로 이제 재구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찰을 한다는 것은 이제 과거에 대한 성찰, 그리고 현재에 대한 성찰,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성찰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오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가톨릭 학교 교육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해서 출발하게 되었는가, 이제 출발에 대한 회상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출발에 대한 회상으로부터 이제 가톨릭 학교 교육의 본질, 사명, 그리고 이제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에 대한 성찰에서는 지금 학교 교육의 현황, 그리고 내일을 위한 성찰에서는 이제 앞으로 가톨릭 학교가 이게 정말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시노달리타스 회의 자료집만 뜨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학교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하는 자리가 제 기억에는 최근에 없었습니다. 개별 학교에서는 가톨릭 학교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가톨릭 학교 교육의 사업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제 상당히 그 제한적인 관심만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것을 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은 이제 저희가 가톨릭 학교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내용들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파워포인트에 충실해야지 이야기가 이것저것 안 갈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제 많은 내용은 자료집에 있으니까 자료집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가톨릭 학교는 어떤 곳인가, 이제 앞서 교육학자가 아니신 분들도 이미 가톨릭 학교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톨릭 학교는 교육의 출발과 또 그 나가야 될 지향점이 아주 명료한 학교입니다. 출발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하는 것이고, 또 그 교육의 지향은 생명을 위한 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가톨릭 교회는 우리 역사상, 인간 역사상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단일의 후원자입니다. 결국 그 세계 최대의 단일 네트워크 안에 있는 가톨릭 학교라는 것이죠. 2017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22만 1,392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는 이제 79 플러스 3, 81개교가 되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매우 방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여기 PPT에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를 이제 같이 변경을 했는데요. 2022년 현재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는 182개국의 11,500학교입니다. 그 중에 한국의 한 500여 개 학교가 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네트워크 속에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그 교육 과정에 대한 매트릭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 교사에게 도움이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한국의 가톨릭 학교 상황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충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현재 79개 교인데 제가 플러스 3을 해놓은 것은 79개 학교는 학교 법인 소속의 학교입니다. 근데 3개 학교, 어떤 학교가 있냐 하면 이제 서울교구에 있는 노비타스 음악학교, 또 화요일 미술학교, 그리고 대구교구에 있는 산자연 학교도 인가받은 각종 학교로서 학교입니다. 그러나 이들 학교는 학교법인에 속해져 있지 않고 이제 청소년국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통계연보나 이렇게 잡혀 있는 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정식으로 인가받은 학교들이기 때문에 79개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3개교로 했고요. 이제 아쉽게도 유아교육기관은 여기서 담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톨릭 유아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당면한 어려움들을 생각한다면 유아교육도 이제 이런 자리에서 한번 그 공론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또 공감을 위한 설득력 있는 접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가톨릭 학교에 주어진 과제는 쇄신을 위한 혁신과 협력인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함께 고민할 수 있을까입니다. 2022년은 이제 가톨릭 중등교육 사업을 시작한 지 100년입니다. 물론 이제 동성가학교가 1907년으로부터 하면은 이제 뭐 115년이 되는 거지만 오늘 이 심포지움은 가톨릭 교회가 중등교육 사업을 시작한 100주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꼭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과거에 대한 성찰,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조망을 할 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로부터의 성찰은 결국 가톨릭 학교는 복음화를 위해서 시작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1922년에 학교가 시작되었고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이제 교육에 관한 선언이 바티칸 공의회 문헌으로 발표되었고요. 1977년에는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에서 가톨릭 학교였던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향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교회 문헌들로부터 가톨릭 학교의 본질, 또 사명, 또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대주교님께서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저는 가톨릭 학교의 사명 가운데 구원의 누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표현은 앞서서도 표현되었고 앞에 김선필 박사님의 마지막에서도 이제 표현되었던 부분입니다. 복음화라는 것이 결국 이제 구원의 누룩인데 결국 가톨릭 학교가 한국의 교육에 있어서 구원의 누룩이 된다는 것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문화 간 대화 교육이나 협력을 통해 혁신을 위한 헌신을 거듭하기는 최근에 교회 문헌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본질과 사명은 그냥 단순히 교회 문헌에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저절로 실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명들이 구현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자유와 사랑의 공동체성을 구축하고 또 가톨릭 학교 교육자를 양성하고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종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이 종교교육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공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톨릭 학교 교육은 학교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공감을 얻도록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앞서 봤던 그런 사명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가톨릭 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는 양적 지표들을 다 좀 모아보았습니다. 현재 6개 학교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28개교, 고등학교 38, 특수학교 7개 학교가 있는데 저희 이제 그 가톨릭 통계 연보에 보면 특수학교가 별도로 항목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섞여져 있는데 이제 특수학교는 이제
별도의 어떤 학교 종류로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전체 16개 교구 중에서 13개 교구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구라기보다는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4개 지역입니다. 서울과 광주, 수원, 청주.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 가톨릭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그 자기 지역에서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한국에서 가톨릭 학교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가톨릭 신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가톨릭 학교의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 중에서도 가톨릭 학급만 비교해 놓고 보면 4.80%에 불과하고 학생으로 따지면 0.6%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찾아보지 않으면 가톨릭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주일학교 등록 학생 수와 가톨릭 학교 재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저는 처음에 이 숫자를 보고 이거 제가 잘못 봤나? 이거 혹시 잘못된 거면 어떡하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러 차례 다시 봤어요. 주일학교의 고등학교만 놓고 보면 등록 학생 수가 13,590명인데요. 가톨릭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는 19,581명입니다. 물론 이제 19,581명 중에 가톨릭 신자의 비율은 매우 이제 숫자가 낮지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19 때 성당이 문을 닫았을 때 주일학교 학생들은 성당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학교는 그래도 어쨌든 갔거든요. 그러면 그 가톨릭 문화나 또 뭐 이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과 함께하는 교육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곳이 어디냐고 보면은 가톨릭 학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학교가 복음화, 또 이제 신자들만을 위한 교육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신자가 될 그분들, 그 앞으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가 신자들 이들을 위한 교육,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보면 이제 가톨릭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우리나라 전체 학교에 비하면 아주 숫자가 작지만 주일학교에 등록해 있는 학생들에 보면 상당히 많은 거죠. 특별히 이게 이제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많은 것이, 이제 주일학교 열심히 가던 학생들도 고등학생이 되면 입시 때문에 이제 등록을 하지 않게 되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학교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비율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 학교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1977년도에 발표된 문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제 그 중에 3번째 보시면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교육의 역할을 교회가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질문이고, 제가 교직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5번째, 과연 가톨릭 학교가 확고한 그리스도교 신자를 양성할 역량이 있는가? 이제 이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이제 교황청의 문헌들은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가톨릭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미국의 가톨릭 학교들은 우리의 학교 어떤 시작과 매우 다른 그 출발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가톨릭 학교들은 이제 신앙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매우 다르지만, 아까 이제 앞서 봤던 그 주일학교 등록 학생 수에 비해서 가톨릭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수가 많다라고 하면 사실 이 5번째 문제도 이슈도 여전히 적용하고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봤던 것은 이제 가톨릭 학교 지침에서 나와 있는 그 가톨릭 학교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였는데요. 저는 지금 오늘날 이제 한국의 가톨릭 학교가 정체성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이제 이것은 이제 그 교장단 연수라든지 또는 이제 그동안 발표되었던 문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2번째 이것입니다. 입시에 관해서 우선적 관심을 두는 그런 교육 문화에서 학업과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화 교육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 초등학교는 될지 모르겠다, 중학교까지도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이 많은 선생님들의 생각이고,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또 많은 교장 신부님, 수녀님, 또 평신도 교장 선생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3번째,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가톨릭 학교 교육 이념을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교육의 정체성, 교육의 이념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구현되어지는 것인데, 종교라는 교과목 외에 일반 교과들은 정규학교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당면한 문제들입니다.
가톨릭 교육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재교육과 관련되는 이슈입니다. 한국에는 가톨릭 교사를 별도로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여기 서울교구의 신학대학 5명의 종교교직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대구교구에 승인받은 인원이 1명 있는, 그래서 그 교직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신학교에서 종교 교직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가톨릭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양성 과정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가톨릭 교사가 되기 시작하느냐, 그 교육은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냐 하면 학교에 입직을 해서 교사가 되었을 때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가톨릭 교사가 되어 가도록 하는, 이건 이제 재교육 차원도 아니고 저는 그냥 교육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교사가 가톨릭 교육자가 되어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 학교는 종교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종교교육 과정은 가톨릭 학교 교육 과정에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모든 교회 문헌에서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는 종교교육 과목을 개설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요. 물론 이제 그 고교 학점제 때문에 2025부터는 좀 이제 다른 상황이 발생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종교 교과서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과서가 없어서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 내에서도 종교교육은 종교 교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녀님, 신부님이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무관심, 또는 이제 외부적으로는 가톨릭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신자를 기르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그 편향된 관심, 왜곡, 오해, 이런 것들을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번째 상황은 가톨릭 학교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안에서 제가 설문조사를 좀 했는데요. 설문조사가 사실은 이게 이제 아주 엄격하게 설문지가 만들어지고, 사실은 이제 문항의 어떤 신뢰도는, 통계적인 신뢰도는 다 확보되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에 저희가 2012년도에 조사했던 연구들이 있고, 그래서 그 문항을 수정을 한 건데요. 네, 그래서 하여튼 문항이 35개 문항에서 가톨릭 학교의 어떤 이념을 중심으로 교사들의 인식을 물어보는 질문들을 했고, 이제 감사하게도 그 1,049명, 그래서 한 35%에 되는 응답자들이 이게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셨고, 이제 단순히 교사, 그러니까 저기 뭐죠, 수업을 한 교과 선생님뿐만 아니라 가톨릭 학교에 계신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인원을 배제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동성학교 100주년 기념 그 집을 봤는데 부록에 그동안 100년 동안 가톨릭 학교에 동성학교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의 명단이 쫙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누구를 발견했냐면 기관실에서 근무하시던 분, 인쇄실에서 근무하시던 분, 근무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고 2개월, 3개월, 임시직, 강사, 이런 분들이 사실 다 그 명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이 그 학교에서 그 기간 동안 가톨릭 학교의 공동체로서 학생들에게 또 교사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분들도 가톨릭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그 설문자 응답자에서 그것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특별히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가 그 교사였던 개인 성향에서 정규직, 기간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그런 계약직 종사자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가톨릭 학교가 가져야 될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시간이 10분이 다 돼서 이것에 머무르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 그 자료집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제가 설명을 아주 짧게 하고 가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다 보고 내일을 위한 제한 부분에서는 이제 4가지 영역에서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학교, 그리고 교사, 가톨릭 신자, 학부모, 교회 영역입니다. 학교가 해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은 이제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을 명시적으로 알리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을 활용하고 친절한 방식으로 가톨릭 학교 교육 이념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절한 방식일 겁니다. 제가 몇몇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명시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면
미국에는 가톨릭 학교가 되게 많은데 이제 설립 주체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학교로 이제 평신도들이 학교를 설립을 해서 이 학교가 과연 가톨릭 학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주교님들에게 이제 그 뭐 승인을 받겠죠. 승인을 받을 때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가 가톨릭 학교의 교육 이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알려주고 있는가가 수준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79개 가톨릭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을 때 정말 제대로 딱 눈에 보게 나와 있으면 얘는 5점인 거고요. 찾아서 들어가야 되면 얘는 3점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친절한 방식으로 교육 이념을 알려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청중과 독자의 관점으로 알린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체계적인 교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톨릭 학교 교사에 대한 양성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개별 학교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라 그러면 갑니다. 2시간, 뭐 4시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선생님들은 그냥 외부에서 온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을 매번,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문조사해 보면 가톨릭 학교 교육 이념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 그래요. 알고 있는데 무엇은 못하느냐 하면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못한다는 거죠. 그건 사실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읽어는 본 거죠. 근데 그것을 내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거는 이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 교육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네스코의 그 학교 네트워크에서 교육과정은 예를 들어서 세계 시민교육을 한다. 이거를 각 학교급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문가가 붙어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가톨릭 학교는 세계 최대 단일 네트워크 안에 있는 학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말 실제적인 교사들에게 도움이 돼서 아까 이제 설득력 있게 공감을 얻으려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교사 교육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사들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개별 학교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에 대한 영적 돌봄을 꾸준히 한다는 겁니다. 설문조사에 보면 가톨릭 학교의 조직 문화에 대한 점수가 대체로 다 높지만 그중에 영적 돌봄에 대한 점수가 가장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가톨릭 신자가 인식하는 점수가 더 낮다는 것이죠. 아마 기대 수준이 더 높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이제 신앙의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도적 교수 활동, 저는 이 단어를 찾아서 엄청 기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내 교수법을 사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알아야지 하는 거잖아요. 이건 교사가 혼자 머리를 싸매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교 차원에서 가톨릭 교수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교사 공동체가 같이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톨릭 이제 주교회의도 있고 교육위원회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학교법인 연합회 같은 데서 가톨릭 그 사도적 교수 활동이 잘 반영된 교육 과정을 정말 공모를 해서 정말 선정을 하고 공유하는 그냥 어떤 이제 세미나 때 발표 하나 해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500만 원 그런 거 다른 데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교육과정 개발하고 그것을 공유하면 이제 그런 자료들이 축적되어질 때 이게 이제 체계화되어지는 건데 제가 아는 한 현재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교사는 가톨릭 교사가 되어가기입니다.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가톨릭 선생님 교사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가톨릭 교사가 되어가야 됩니다. 제가 너무 소극적으로 표현했는가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을 열고 하셔야 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책임감으로 가톨릭 학교의 교사로 내가 처음에 입직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학교의 교육 이념에 동의하겠다. 제가 지금 최근에 대구 효성초등학교 신입교사 선발하는 공고문을 봤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가톨릭 교육 이념에 동의하는가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뭐 했다면 사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톨릭 신자 교사는 평신도 사도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가톨릭 신자 학부모님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 학교에 대해서 무관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가톨릭 학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톨릭 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찾기가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입학하고 가톨릭 학교였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어떤 선생님들은 지원서 내고 내가 면접 가서 이 학교가 가톨릭 학교였네 서류 전형 됐을 때 확인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직할 때 여러 학교에 다 서류를 사실 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톨릭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가톨릭 학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입니다. 이제 보조성의 원칙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교장 선생님들 이게 이제 대표자 면담에서도 나왔던 사항인데 이미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조돼야 할 부분입니다. 교육 제도 및 교육 정책에 대해서 학교의 입장을 대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교장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톨릭 교육을 반영한 교육과정과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주십시오. 가톨릭 학교 교육 지원 네트워크 또는 센터를 가동해 주십시오. 제가 연구소, 센터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요. 네트워크만 썼다가 PPT에는 센터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인력도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인력이 드는 구조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그동안 제 경험으로 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으니 지금 현재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좀 제대로 가동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그 가톨릭 교육 네트워크는 지금 이제 교육에 관한 세계 협약,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그 교육 협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육의 강점을 연구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가톨릭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많다고 우리는 학교 안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걸 누가 들어야 되냐면 학교 밖에, 아까 부모님들이 들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학생들이 그걸 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공감이 되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되게 좋은 교육을 하고 있어. 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가톨릭 학교도 학력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인성 교육을 잘하고 학업 성취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과정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가톨릭 학교가 이야기하는 학업의 성공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다. 모든 사람이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말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역사 안에서는 김수환 추기경님 이렇게 이제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했지만은 지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지금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더 현실적인 숫자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당에서도 가톨릭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교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구 내에 가톨릭 학교가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를 알면 신부님들이 본당에서 학생 이렇게 정말 한마디를 할 때라도 가톨릭 학교 보내십시오.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홍보 통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당에서도 가톨릭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주교님 영혼의 목자에게 드리는 요청입니다. 이미 이제 저희 교육위원회 주교님께서 가톨릭 학교 교사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함께 많이 해주십니다. 결국 바쁜 시간에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들을 지지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가톨릭 교사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많이 이렇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